두려움이 아닌 친구 같은 수학으로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검정고시 수학의 최주연 선생님입니다. 수학 그러면 여러분들 굉장히 딱딱한 과목이다. 그리고 어려운 과목이다 라는 편견을 많이 갖고 계신 그런 과목입니다. 한마디로 인기가 좀 없는 그런 과목이죠. 그런데요, 수학은요 필수 과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피할 수 없는 그런 과목이 되고 말았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검정고시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수학을 학습하면 되는지, 수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좀 알아보고 수학에 대해서 확실하게 학습 전략을 한번 짜볼까 하는데요. 자,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들은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좀 도움이 되시는 그런 내용들이니까요. 잘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수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학이란, 사실 수학 그러면 여러분 계산이요 라고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수학이요, 사전적인 의미로는 이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물건을 헤아리거나 측정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수, 그리고 양에 관한 학문이다 라고 이렇게 좀 엣지 있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학문의 어떤 기초가 되기도 하면서 인류의 역사상 가장 오래전부터 발달해온 학문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숫자와 기호를 사용해서 이러한 대상들과 그 대상들의 관계를 공리적인 방법으로 탐구하는 학문이라고 합니다. 사실 사전적 의미만 봐도 좀 어렵긴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학습해야 될 수학, 자, 그러면 이 수학 과목은 어떤 특징을 또 갖고 있을까요? 자, 우리가요, 수학 과목을 이제 공부하기 전에 이 수학 과목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알고 있으면, 그래도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조금 더 가깝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학 과목의 특징을 한번 알아보고자 한번 제가 이렇게 나열을 해봤는데요. 개념의 완벽한 이해와 정확한 계산력이 필요한 과목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과 어렵다 라는 표현을 많이 하게 되죠. 사실 개념이 이해되지 않으면 문제를 풀 때 방향을 못 잡아요. 그리고 계산을 내가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산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정답이 아니다라는 거죠. 잉! 하고 이렇게 틀려버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수학 과목의 특징은 개념의 완벽한 이해와 정확한 계산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이제 학년별로 연계성이 높은 과목입니다. 앞 학년에서 배웠던 내용이 뒷 학년에도 나와요. 그래서 원래 내가 앞 학년까지는 공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나 이번 해부터는 열심히 공부할 거야 라고 2학년에 해당하는 수학을 공부했는데 막히는 거죠. 방금 전에 배운 내용은 이해했는데 어떤 문제를 풀렸는데 막혀요. 그 이유는 전 학년에서 배웠던 내용이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학년별 연계성이 높은 과목이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기도 하는 그런 과목이기도 하죠. 자, 한 번 멀리하면 다시 가까워지기 쉽지 않은 과목이에요. 한 번 멀리하잖아요. 다시 보고 싶지도 않아요. 왜? 잠깐 공부한다고 성적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자, 그런 아주 나쁜 특징을 갖고 있는 과목이 또 수학이기도 합니다. 자, 또 복습이 반드시 필요하죠.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죠. 배운 내용 끝까지 기억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죠? 중간중간에 계속 여러분들이 한 번쯤 더 봐줘야지만 기억에 오래 남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습이 반드시 필요한 과목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이제 오답 문제에 대한 반복 학습이 꼭 필요합니다. 이상하게요. 틀린 문제는 자꾸 또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틀린 문제는 꼭 뿌리를 뽑으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리고 빈출 유형 출제율이 매우 높은 과목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수학이라고 하는 이 과목이 어느 한 해에만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곡차곡 우리가 해마다 배우게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앞에 학년에서 이미 이제 내가 그 학년이었을 때 어떤 선배들이 시험을 봤으면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유형이 그 다음 해에도 나온다라는 뜻이겠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요. 그렇다면 이 수학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복습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또 그 전에 우리가 뭐 새로운 데를 뭐 어느 장소를 간다라 그러면 우리가 인터넷으로 막 찾아보고 이거 어떻게 가면 좋을까, 뭐 가는 방법부터 뭐 거기에 대한 어떤 후기까지 읽어보고 가잖아요.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우선 내가 이 과목을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는 무엇인지, 또 그리고 2학년에서 배우는 것들은 어떤 단어들이 있는지 먼저 알아보고 가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요, 내가 어떤 한 단원을 들어갈 때 배우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책을 넘겨보면서 예습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리 알고 내가 배울 것이 이것이야. 그리고 이거 되게 어렵게 생겼다 라고 한번 본 것과 안 본 것은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배울 거야 하고 나서 강의를 딱 듣고 나면 내가 그냥 봤을 때는 되게 어려워 보였는데 이렇게 학습하면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조금 더 기억에 오래 남겠죠. 자, 그래서 강의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고 나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바로 복습이에요. 그래서 반복 학습을 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개념 또는 여러분들의 문제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를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해보시는 거죠. 자, 이렇게 하다 보면 가장 효율적인 학습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요. 예습하고 복습. 제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예습하고 복습을 제가 한번 비로 한번 나눠봤는데요. 복습이 조금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습과 복습의 중요성은 약 3대 7로. 정말로 시간이 너무 없다. 그러면 복습에 치중하셔도 되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예습하고 복습 둘 다 해주는 게 좋은데 그래도 복습은 무조건 해야 된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반드시 반복 학습으로 정복을 해서 내 문제, 내 개념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기억에서 잊혀진 중요 개념은 그러면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제가 앞에서요. 수학 과목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나 이제부터 열심히 할 거야. 그리고 막 덤볐는데 방금 전에 어떤 개념 배우고 막 했는데 문제를 못 풀겠다. 그 이유는 그 전 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 학습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뭐 그런 문제는 다 포기해야 될까요? 그건 아니지요. 자, 따라서 기억에서 잊혀진 중요 개념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 학습도 한번 전략을 짜봤는데요.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즉, 놓친 학년별 수학 공부 방법입니다. 제일 먼저 저희 에듀윌에는요. 기초 수학 특강이 있습니다. 영어하고 수학, 기초 수학 특강이 따로 이제 저희 개설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먼저 기초 수학 특강을 들어주십시오. 알겠죠? 먼저 들으세요. 특히나 이제 고졸 검정고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간혹 이제 중졸 검정고시 때 배웠던 내용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서 어려움을 되게 많이 저한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럴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기초 수학 특강을 듣고 한번 학습해 보세요 라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기초 수학에 대해서 제가 또 특강으로서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그 기초 수학 특강을 들어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계산 방법이나 어떤 공식은 암기하셔야 돼요. 선생님, 수학은 암기 과목이 아니라면서요. 에? 수학 암기 과목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공식은 외워야 돼요. 안 외워서는 못 풉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계산 방법이나 공식은요, 암기를 해주시는데 그 암기를 무조건 그냥 막 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그 공식이 왜 그렇게 됐는지 이해하시면서 그 원리를 알고 암기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강의가 있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렇게 계산 방법 및 공식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고 기억에서 멀어진 그 공식들도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암기를 하시고 자, 그리고 나서 기본 이론을 좀 학습을 하신 다음에 문제를 풀어주신다면 잃어버렸던 개념도 다시 콱 하고 잡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렇게 이해와 암기가 자연스럽게 반복이 되도록 학습을 해주시고요. 내가 잃어버린 개념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도 잃어버렸을 거야 라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서 대신 빨리 다시 기억을 되찾아야겠다 라고 생각하시고 앞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다시 한번 학습하시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수학을 내가 이제 이렇게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다짐을 했는데, 나 무조건 이거를 뭐 80점 이상, 90점 이상 꼭 맞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굉장히 부담감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렇다면 공부가 재밌지가 않죠.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 검정고시를 보는 어떤 목적은 무엇인가? 즉, 응시의 목적에 따라서 이 학습 전략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제가 두 가지로 분류를 해봤는데요. 자, 먼저 중졸, 고졸, 검정, 자격, 취득 자체가 목표이시라면 상대적으로 점수를 빨리 올릴 수 있는 과목을 먼저 학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왜냐하면요. 과목 과락제가 없어요. 즉, 전 과목 평균이 60점을 받으면 돼요. 자, 60점을 받으면 합격을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60점이구나. 그러면 여러분, 이 60점이라고 하는 거, 내가 수학을 꼭
90점을 안 받았어도 다른 과목에서 더 좋은 성과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내가 취득하지 못한 점수를 조금 더 보충해 줄 수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내가 수학을 40점 맞았어요. 그래도 다른 과목이 또 잘 봤으면 그 점수로 보충을 해서 평균을 했을 때 그 평균이 60점만 나오면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점수를 빨리 올릴 수 있는 과목을 먼저 학습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과목 과락제는 없으나 결시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꼭 유념을 해주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수학을 막 10점, 20점, 30점 받으면 나머지 과목 막 100점, 90점 이렇게 맞추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어느 정도 내가 맞춰야 되는 문제는 맞춰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자, 따라서 빈출 유형 문제에 더 집중을 해서 어느 정도의 그 평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학습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제는 두 번째, 내가 고졸 자격을 취득하고 나서 대학 진학을 할 것이다. 즉, 대학 진학이 목표라면 방금 전에 그냥 그 자격증 취득하는 것만 목표이셨던 분들과는 조금 전략이 달라져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요, 전 과목을 고득점을 목표로 학습을 하셔야 돼요. 검정고시 성적을 내신 점수로 환산 적용하는 대학이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고득점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고득점을 받을수록 대학 진학에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자, 따라서 배운 내용이 수능 시험 공부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꼼꼼히 공부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아셨지요?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검정 수학은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경향 분석 들어갑니다. 자, 우선은요, 주요 개념 위주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아주 어려운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단원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개념을 위주로 해서 꼭 알고 넘어가야 되는 개념이 문제화돼서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수학 딱 그러면 계산이요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당연히 계산 문제 출제됩니다. 자, 따라서 검정 수학은 주요 개념 위주의 문제와 계산 문제를 위주로 학습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에듀윌 수학은 그럼 어떻게 학습을 하느냐. 우선은요, 기본 이론부터 문제까지 확실하게 짚어드립니다. 근데 이때 이 문제는 거의 빈출 유형 또는 기출에서 여러분들 따오기 때문에 우리 이론과 문제를 한 번에 여러분들이 학습을 꼼꼼하게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반복하는 차원에서 핵심 요약 특강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배웠던 거를 이제 간추려서 요약만 촉촉촉 해가지고 더 여러분들의 개념 또는 여러분들의 문제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 다음 정말로 실전처럼 연습할 수 있는 모의고사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동안에 출제가 되었던 기출문제들 한번 쭉 훑고 나면 여러분들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 보이실 겁니다. 자, 이렇게 에듀윌은 학습 전략을 짰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믿고 따라와 주십시오. 자, 이제 그렇다면 기출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고졸 검정과 중졸 검정이 아주 틀린 건 아닙니다. 수학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관성이 깊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가 2019년도 제1회 고졸에서 고졸 기출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자, 직선 y는 2x 플러스 1에 평행하고 점 0,3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그런데 사실 이거요, 평행하다라고 한다면 기울기가 서로 같다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에 들어간 거고 0,3이라고 하는 거는 y절편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 그러면 y는 기울기 x 플러스 y절편 꼴로 나타내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 적용을 시켜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설을 딱 하고 지켜보면 그 1차 함수식이 바로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기울기가 서로 같기 때문에 2가 되고 또 y절편은 3이니까 최종적으로 y는 2x 플러스 3이다 라고 하는 거. 요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게 고졸 검정에서 나온 내용이었는데요. 지금 이제 중졸 검정도 보시면 어때요? 내용이 거의 비슷하죠. 자, 이번에는 그래프의 기울기가 2분의 1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3이 1차 함수의 시근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기울기 주어졌고 y절편이 딱 하고 주어졌으니까 우리 그 1차 함수의 식 자체가 y는 ax 플러스 b고 a가 기울기 그리고 b가 y절편이다라고 했으니까 기울기와 y절편을 바로 넣어서 이렇게 1차 함수의 식을 골라낼 수 있다 이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또 출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린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저와 함께 수학을 정복해 보시지 않으시렵니까? 저를 믿고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신다면 검정고시 수학의 미래 또한 밝다라고 하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기 써놨습니다. 여러분들의 검정고시 여정의 처음과 끝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본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